자, 안녕하세요. 22년도 7월 17일. 자, 이제 월요일, 18일 월요일 대응장입니다. 음성 들리시죠? 자, 야간 선물도 그렇고, 미국은 상승을 딱 해서 끝났습니다. 우리 그냥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자, 저가에서, 사실 콜이 지금은 유리합니다. 풋이 이렇게 가격이 지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콜이 유리해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은 우리가 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팔릴 만큼 팔리고 나머지. 하지만 88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89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저가 이제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89는 아시죠? 일정 물량을 사서 매도를 일단, 자, 이제부터는 비중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 들어간 가격대 95원에 들어가서 이제 120원 정도 여러분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조금씩 88의 평단을 낮추지 마시고요. 전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팔림 콜 중에 없는 애들을 저가와 고가를 사서 짠, 그걸로 일부를 수익을.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저가. 만약에 88, 저희 88콜이 있습니다. 평단을 낮추려고 여기다 계속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평단에서 팔아버리지 수익은 만약에 방향이 바뀌거나 계속 가도 자, 그럴 때는 평단은 88을 낮추는 게 아니라 8구나. 제가 새로운 걸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뭐 글로벌 증시를 봐야 되지만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에 야간 선물이 이렇게 돼 있고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토요일 날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해서 끝났고 최근 치고선 이 빅스가 공포지수 있죠? 이 공포지수가 자 25 밑으로 떨어진 건 의례적으로 예외기는 해요. 그 이유는 물론 17 미만이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80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짠 금리가 떨어졌어요. 시장 금리가 우리도 그렇고 시장 금리가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면 우리 금리를 못 올리게 돼요. 자, 더 지금 현재 우리가 3.3, 3.2까지 얼마 전에 막 금리를 우리가 50bp 0.5%를 올린 이유는 3.85 찍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2.8까지 떨어져 버리면 우리 금리 못 올리게 됩니다. 왜냐면 시장 금리랑 기준금리랑 역전이 돼요. 이 역전이 될 수 있냐고요? 그 얘기는 적금이 대출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대출 받아서 적금이 듣게 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금리를 막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돼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하지만 지수는 밀릴 수는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니까 금리가 빠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이론적으로 월요일은 지수가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가 콜을 팔고 왜냐고요? 자, 그 이유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자, 지수가 하락한 뒤에 콜을 살 거예요. 왜냐면 5년 자, 5년물 채권이 있어서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종합보다 더 올랐어요. 이유는 월요일날 5년물 채권 발행이기 때문에 즉 기간 산업자금에 쉽게 자 산업은행이 돈이 모자라요. 만기된 어음들을 회사채들 그냥 망하라고 둬버리라고요? 안 되죠. 대한항공이든 뭐든 전부 다 막아준 거잖아요. 이런 어음들을 근데 돈이 모자랄 때 5년물 채권을 풀어서 했습니다. 뭘로 할까? 그래서 10년물 채권 못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은 10년물 채권 손은 못 댔고 코로나 때도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그냥 10년물 채권과 물가채가 우리의 바로 시장금리예요. 그러니 10년물 채권도 최근에 발행을 추경도 그렇고 줄였어요. 못해요. 왜냐면 30년물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30년물로 했는데 월요일날 바로 5년물 채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자 여기 코스피 200 지수는 0.84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200 지수는 0.84 코스피 종합은 0.37 이 얘기는 대형주만 올랐다고요. 특히 대형주만 대형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코스피 종합이 낮아요. 대형주가 시총 200위까지가 시총 200위를 제외한 애들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코스피 200위 월요일은 3년물 5년물채권이 있습니다. 주로 AA 마이너나 자 부채 5천억 이상의 어음들을 막아준 게 일부 모자른 돈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증 쓰면 연준이 우리는 아니에요. 자, 정말 막 심각한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하느니 좀 자, 투덜거리겠지만 산업은행이 우리는 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바로 정권을 기업들의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주로 AA 마이너나 저기 시총이 낮은 애들은 뭐 그냥 시총이 높은 AA 마이너 대형주나 또는 부채가 센 5천억 이상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지수가 올라서 시작하던 예약매도 가격대로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예약매도 가격대로 안 팔린 콜들을 일부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는 자 기다려야지 돼요. 월요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5년물 채권이 있어서 올라가면 남아있는 걸로만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채권의 매도 기회를 줘야지만 그날 채권이 다 특히 금리가 이렇게 들썩들썩거릴 때는 저가에 매도 높은 가격에 매도를 주고 그래서 아침에 지수가 올라서 시작을 해도 콜을 팔고 콜을 더 사면 안 돼요. 더 올라가도 우린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거는 채권의 이론이에요. 자금 시장에. 그다음에 밀리고 나서 그럼 올라갈 줄 되는 구간이 통한채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9시 40분 10시 정도부터는 콜을 사서 밀리더라도 버텨야지 됩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10시 20분 40분 사이에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본채권이 있습니다. 바로 5년물 채권에 그 전에 채권 매도 기회를 주고 근데 여기서 5년물 채권이 있는데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된다 그러면 폭락이에요. 그러면 과연 5년물 채권이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가 콜과 고가 콜 두 개를 삽니다. 제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때 콜을 사면 안 돼요. 더 올라갔어도 콜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방어가 5년물 채권에 앞서서 환율이 방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부 또 89를 살 수도 있습니다. 깔짝 87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일부 시장이 지금 제법 내놓기 시작했으니까 일부 87을 사서 한 칸 정도나 두 칸 정도만 시작과 동시에가 아닌 5년물 채권이 매도가 될 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KTB 지수를 볼 거예요. 채권 지수가 플러스를 줄여간다 그러면 이제 채권이 매도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콜을 저가에 얘를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구이나 고가 콜을 사서 두 개를 버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거래했는지 아시죠? 평소 단타와 왜냐면 5년물 채권 이번에 금리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짠 매수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비중이 좀 틀려졌지만 이제부터는 프리 축소가 여러분이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비중이 조금 틀려지신 거를 느낄 거예요. 수익 낼 때 확 내고 물량을 줄여버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저희가 자 요렇게 거래했었어요. 근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타 구간 보세요. 우리의 단타 회원분들 단타 자 보시면 알겠지만 10씩 단타를 주로 했습니다. 10 많아야 20 자 근데 보이시죠? 10 지금 얘기가 틀려졌어요. 자 699 푸시예요. 그때도 900원 600원 700원대를 하지만 지금 콜 가격이 쌉니다. 금리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여러분이 비중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10, 20은 정말 저가를 제외하고선 10, 20 이제는 안 해요. 8, 9도 완료를 해버렸습니다만 자 비중을 웬만해서는 20에서 50까지도 늘려버립니다. 풋도 그렇고 자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자 보통 들어갈 때 50 풋도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도 풋도 왜냐면 풋을 안 늘 수가 없었던 게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물량 매도하고 일부 남아있지만 콜이 현저히 많았습니다. 매도한 이후로는 자 콜이 현저히 자 콜도 이젠 비중이 보통 93콜은 저희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몇 칸? 하지만 완료되신 분들도 있고
요렇게. 자, 파격적으로 89 같은 경우도 89 95원에 사서 120원 정도의 매도가 됐어요. 자, 89 요렇게. 왜냐면 지금 당월물이 시작한 만기 주간에 사실 등락이 딱 봐도 세게 나온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세게 등락이 나오면서부터는 비중을 줄일 건데 확 줄일 거예요. 못 줄인다. 안 돼요. 리딩대로예요. 이거는 제가 채권을 보고 하기 때문에 내일도 아침에 홀을 매도하고서는 보통 한 번에 들어갈 때 30과 저가 한 10이던 뭐던 해서 50 정도를 들어가 버릴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난달에랑 50대 50으로 많이 들어갈 때 70이지만 보통 50대 50이 우리의 기본 물량이에요. 여기서 더 50이 유지가 되면서 넣었다 뺐다 이렇게 비중을 했지만 이제는 한 번에 들어갈 때 50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물량은 100이 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0이 넘게 콜을 사드리고 그거를 하지만 물량이 등락이 나오면 물량 확 줄여서 한 30대 30, 20대 20만 하고 단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날 남아있는 우리 콜들 있죠? 콜들의 수익을 딱 빼고 그래야지 초반부에 원금 회수하고 자, 잃어봤자 되는 세상에 ELW는 잃어야지 돼요. 일부를. 왜냐면 벌 수만은 없습니다. 한쪽이 제일 좋은 게 자, 이런 분들 절대로 수익 못 내요. 뭐냐면 골이 올라가고 콜로 300% 수익 났어요. 그럼 푼 나머지가 올라가게 비나이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자 잃을 건 잃어야지 돼요. 구사도 잃을 거. 자 중간에 또 자금 늘리면 안 됩니다. 기껏 수익 다 냈는데 중간에 1당 2만원 제가 비중을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여기다가 자금을 집어넣으셔야지 돼요. 비중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20이다 콜 그러면 여기다가 2인분은 40만원 3인분은 곱하기 3을 하시는 분은 60만원 이렇게 적있는데 갑자기 수익 나는데 갑자기 나는 곱하기 3이 아니라 10만원이야. 이건 안 돼요. 지금 이미 당월물이 시작됐습니다. 당월물이 끝났고 차월물이 시작할 때 근데 그 차월도 등락이 셌다 그러면 그 차월도 안 돼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 가셔야 됩니다. 이게 ELW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숲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지 돼요. 성풀을 갖고 있고 성프로 주식 갖고 있고 EL를 갖고 있습니다. EL 두 개. 그래서 자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보통 성풀과 우리가 EL를 해 나가면서 제가 이제 또 그동안에 자 여러분이 이렇게 파생을 하면서 하지만 수익이 코풋이 너무 높았습니다. 가격이.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해나가야지 돼요. 가지고 있다가 모든 등락이 우연히 나오는 거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가격에서 적어도 지금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제 제가 월요일날 비중이 콜이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 계좌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냥 줄여야지 돼요. 나중에 뒷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때 월요일날 5년물 채권이 있고 지금 채권 발행이 지속적으로 자 진행이 되는데 이 채권을 보지 않으면 월요일날 콜을 계속 자, 올라가도 오전 초반에 시작과 동시에 콜을 예약 매도로 팔리고선 나머지 안 팔렸다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십시오. 이후에 콜을 보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채권 발행 시장이라는 게 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 비중을 제가 풋이 너무 높아갖고 연관 시장에서 국고채 ETF도 잡으려고 그랬어요. 국고채 ETF. 근데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살짝 자 금리를 올려버렸는데 너무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럼 국고채 이거 그냥 ETF가 아니라 이게 국고채 ETF도 채권 쪽에 다 나와요. 자 국고채 ETF 이건 국고채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나오고 우리 채권 시스템에도 다 나오고 그러니 이제 여러분 채권 발행대로만 보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채권 시장에서 뭐가 있고 발행 시장이 뭐가 있는지 자 바로 채권 발행에 이 채권 발행이라는 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자 발행 절차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제가 채권을 보고 하기 때문에 성풀은 가치주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무기명자가 갖고 버티십시오. 하지만 분할 매수는 해야지 돼요. 뭔가 자 몰빵을 한 군데 안 되죠. 자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발행계획안, 국회 심의 그 다음에 발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장금리가 올라가는데 10년물 채권이 아닌
월요일 5년물 채권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자, 요렇게 코스피 200 지수가 자, 200 지수로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특히 환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 단타를 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원래 목표는 근데 자금이 여기서 늘어난다. 더 갈 거야. 맞아 떨어졌어도 여러분 자금 늘리면 안 됩니다.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원금 회수를 빨리 시키고 나서부터 물량을 줄이고 단타로. 근데 단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단타도 제가 지정해 놓은 만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 이외의 회수한 자금 이외에요. 이번에 차월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월물, 당월물 시작되기 전에 차월물 들어가면서 자금이 확 늘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원금 회수가 되고 나서 다시 확 들어갔던 이유는 만기 주간에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확 들어갔고 월요일 날은 5년물 채권의 발행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자 기본적으로 콜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있는 콜을 팔고 그 다음에 동환채 거치고 본 매출이 있을 때 환율이 방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저가 일부와 고가 8구를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밀렸을 때 우리가 8구도 자 금요일 이제 채권 보고 들어간 거 우리 95원에 들어가고 120원에 팔았고 사실 이게 ELW가 수익이 당연히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확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자, 당연히 콜풋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그냥 콜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유리합니다. 코 지수가 올라가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도 지난 만기 주간에 여러분 등락이 셌다고 생각하시죠? 자, 만기 주간에 이랬어요. 뭐가 등락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도 등락이 없었어요. 딱 보시면 이거 등락이. 그래서 월요일 정도까지도 채권 발행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단타를 들어갈 게 저가와 고가까지 50. 50이면 우리가 한 달 물량이에요. 한꺼번에 맥시멈으로 잡고 있을 때, 뭐 70까지 들어갔을 때도 있을 때고, 하지만 50씩 돌려서 회수를 하고 나서 물량을 줄일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자, 이제 나가면서 ELW가 수익이 지금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여러분이 원금 회수하고 한 30%, 50%던 많게는 하지만 6월 전 5월 만기 정도까지는 100%, 150%, 200% 정도까지도 여러분이 내셨거든요. 적게 내신 분들이 이제 기간이 안 맞을 때 50%지만 다시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나면 이제 비나이다 하는 중이에요. 지수가 올라가지 풋 가격들이 다 싸져요. 그럼 왜 이렇게 풋 가격이 높냐고요? 많이 얘네가 3개월 전에 등록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풋을 쓸 수 있고 3년까지. 근데 왜 이렇게 쪼잔하게 하냐고요? 경쟁업체도 없는 데다가 많이 등록해놓으면 다 대출이에요. 빚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 이제 우리는 사실 건의를 좀 해야지 돼요. 파생할 수 있는 온갖 파생이 살짝 사실 10%가 넘어간 우리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제약이 많기 전까지는 그때부터가 좀 좋지 않지만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우리 세금들 다 내셨습니다. ELW 해나가면서 19년도에도 여러분 20년도에도 우리 세금 냈어요. 수익금 10% 거래세는 내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수익금 10% 250만원 넘어간 거에서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지금 해나가면서도 원웨이 하지 마시고 양쪽을 다 갖고 있으셔야지 돼요. ELW의 특징이 원웨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기 시작할 텐데 간혹 화면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화면에 어떤 숫자가 있고 맨 위에 제가 씁니다. 환율이에요. 환율을 쓰니까 근데 환율은 마이너스가 날수록 전일보다 덜 주기 때문에 평가절상 자 요게 바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환율, 채권, 특수채, 프로그램 바로 비차익 대용주를 올린지 그리고 이 밑에가 제가 숫자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채권 지수예요. 채권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는 채권 지수가 플러스면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채권 지수가 마이너스면 금리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자금이 채권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로 지수가 오르려면 채권이 마이너스가 나고 그 자금이 원화 가치 평가 절상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좀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자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보고 특수채도 봐야 되는데 특수채가 바로 제가 보는 국민주택
6종 22 지금은 7월물입니다. 채권 단타로. 자,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근데 이게 자금시장이에요. 이게 자금시장이고 여러분 주식 채권 안 본다고 채권은 몰라요. 그럼 주식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삼성전자 회사채가 없으면 어떻게 상장을 했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자 하나하나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분이 그리고 시총이 그러니 작은 중소형 중에서 채권이 회사채가 있는데 추가 발행한 채권의 내역을 봐야 되겠죠. 자 그걸 꾸준히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 거래해 나가면서 더 지금은 아예 단타도 비중을 정해 드립니다. 어떠한 것도 개인 의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리딩대로 하셔야 되고 중간에 시작하셔야 될 건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실 때 나는 곱하기 2다 나는 곱하기 3입니다. 결정하셔야지 돼요. 제가 30을 사세요. 그러면 곱하기 2인분은 2만원이에요. 그러면 6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뒤로 하지만 자금이 두세 배는 더 있으셔야 됩니다. 나눠야지 돼요. 한꺼번에 다 넣는다. 자 그 달만 ELW는 여유가 없으면 매매 못하세요. 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유 있어야지만 매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여유 없으면 매매 못합니다. 거기에 가격을 여러분이 또 여유있게 쪼개야지 돼요. 12개월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나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누자라고요. 자 그리고 양매수요. 잃을 걸 잃어야지 돼요. 잃고 나서 반대쪽이 오른다고 아니 그게 또 그건 욕심이에요. 콜로 수익이 예를 들면 콜로 이번에 원금 회수하고 콜로 한 50% 정도 났다. 작게 난 거죠. 당연히 ELW 해나가면서.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번 뽕 떨어져서 푸시 아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사고칩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자금을 줄여 나가셔야지 돼요. 자 보통 100에서 300% 정도는 수익이 났지만 우리 지난달 자 세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 원금을 최대한 뭐 깡통을 차거나 이런 매매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난달에 한 50%, 100% 이상들 나셨어요. 대부분 100%, 150%, 뭐 200%까지. 자, 이제 이번 달은 한번 기대를 해보겠지만 어찌됐건 ELW는 특징이 원금 회수요. 원금 회수고 큰 등락이 나타나면 물론 확 줄여버려야지 돼요. 수익 나면 줄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루에도 이 정도 날 수 있거든요. 양쪽. 얘 없이 얘를 팔아서 이 순간 망해요.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횡보장이든 등락장이든 자 양쪽을 다 ELW는 삼성전자가 이날 하락한 날 마이너스 4.26이었는데 자 푸시 116이요. 자 이렇듯이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삼성전자를 혹시 1000만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5% 정도만 ELW를 써서 하락장에서나 지수만 올라갈 때 해지용으로 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돼요. 예전에 많은 금액으로 하신 분들 많은데 굉장히 스트레스 쌓였어요. 자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만큼이라는 게 등락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양쪽의 프리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등락 이후에 프리 축소는 해결 못합니다. 다 팔아버리셔야지 돼요. 실수가 뭐가 없습니다. 하지만 등락이 나오지 않은 프리 축소에선 기다리시만 합니다. 당연히 그때 벌벌벌 떨고 못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지 돼요. 자 그때는 등락이 이후에 더 세게 나오는 게 ELW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절대로 우리 88이 지금 평단이 높아요. 여기다가 자금을 깔짝깔짝 넣으시면 안 돼요. 얘는 이대로 살아나게 둬야 되고 아니면 푸신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금 갖고 해야 됩니다. 자 월요일날 이론적으로는 아침에 팔아버리고 꼴이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그대로 있더라도 일단 아침에 미증시 뭐 영향이거 나서 파야 간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 일부 팔고 나서 제가 해야 될 건 본매출 채권이 발행될 때 자 저가와 고가를 두 개를 저가 한 10에서 20 정도 고가 30에서 50 정도를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방어가 되기 시작하면 세게 들어갈 거예요. 자 왜냐면 입차를 저가에 줘야 되니까.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지난 금요일날 채권은 금리가 떨어져서 즉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워낙 평가 절하로 끝났고요. 그러니 월요일날 더더욱 환율을 방어하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채권
매도되고 나서 오전에 콜 매도되고 나서 본 매출이 10시 40분부터 11시입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선물을 보고 ELW를 거래를 했어요. 선물을 보고 지수가 따라간다. 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보다 하락할 땐 더 세게 하락을 시켜서 백오데이션을 만듭니다. 즉 무손실의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자, 그리고 환율을 지금 한번 봐드릴게요. 환율은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환율이 있지만 먼저 봐야 될 건 우리 고시 환율부터 보셔야 됩니다. 고시 환율은 바로 채권 재정 환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정 환율, 금요일 재정 환율은 자, 요렇게 이 재정 환율이 요거예요. 이제 내일 재정 환율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환율은 597차로. 짠. 미증시가 플러스로 끝났는데도 우리 원하는 평가 전하가 됐어요. 그러니 월요일은 더더욱 채권 발행에 앞서서 환율을 방어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방어하지 않아요. 어찌됐건 아침부터 방어하더라도 더 방어해야 될 건 환율 입차례. 비싸게 팔고 워낙 평가 절하라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가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는 환율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콜 단타를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크게 시작하는 대신 줄여나갈 때 빨리 줄여나가고 나머지 원금 회수 이후에 수익금으로만 단타를 치셔야. 자, 이달물을 이제 나가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풋 가격이 좀 떨어져 버려서 코스피 200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편하지만 어찌됐건 여기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자 대응은 할 수가 있습니다. 풋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월요일날 일단 여러분이 아침에 지수가 올라가서 아싸 하면서 뭐 저가 풋을 잡으셔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자, 있는 풋 아침에 문자를 드릴 거거든요. 예약 매도 거세요 해서 팔리면 팔리는 거예요. 팔아 나가십시오. 일단 예약 매도 될 때 안 팔리면 냅두더라도 예약 매도된 콜이 팔리고 난 이후에 자 채권 매도가 나오고 나서 지수가 하락을 할 거예요. 채권을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자산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채권 입찰에 있어서 환율이 방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매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방향은 어찌됐건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금리를 0.5 올렸는데 우리 시장 금리는 0.5 올릴 때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 한 달 사이에라도 금리가 사실 시장 금리가 지금 3.2 좀 넘었거든요. 2.8까지 그렇게 많이 떨어질까요? 하거든요. 3.85에서부터 떨어졌어요. 최근에 한 3주 사이에. 자, 2.8까지만 되면 다음 달에 금리를 0.2 올리고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더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ELW는 자, 여러분 기초교육 2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기초교육 2시간 들어야 되고 오히려 여기서 콜이 나오기 시작하면 물론 우리는 성풀을 매매하니까 자, 성풀은 버텨서라도 여러분이 수익 나야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런 시기가 ELW 매매하기에는 자 파생이라 막 권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이 ELW 매매하기에는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네, 성풀 화이팅이에요. 그리고 성풀은 진짜 성풀을 할 거예요. 성풀로 자 성풀하는 구간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 반드시 하셔야지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